전주 최씨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 양경공 최문도의 묘지.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전주 최씨 문화유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도공계 가문의 양경공 최문도의 묘지석, 그 묘지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생각할 때는 묘비나 묘지석 이런 거는 그 문화유산에 포함되지 않기로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도공계 가문의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양경공의 그 묘지석은 고려시대에 그 만든 모습 그대로 있어가지고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양경공 묘지석 하나만을 제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경공 묘지석은 그 전주 최씨 4대 계열 묘비나 지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저기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문열공계 가문의 양도공 최사이, 그분의 그 묘갈이 있어요. 그 묘갈이 단종 때 세운 비석인데, 그러고 보면은 양경공 묘지석은 고려시대 만들었고, 그 양도공 묘갈은 조선 단종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연대가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양경공 묘지명은 고려시대 아주 그 저명한 학자 이재현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현의 그 문집 익제집에도 수록이 돼 있고, 또 동문선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이 동문선이라는 책은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자랑할 만한 문장을 모아서 만든 책, 그게 이제 동문선인데, 그래서 제가 그 동문선의 명성도 있고 해서 자료로는 그 동문선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그 오짝 하나 있기도 한데 그걸 제가 참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묘지석의 재질인 돌이며 크기는 가로 54.1cm, 세로 87cm, 두께 5cm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소장품 번호는 본관 1800이다. 묘지석에는 전서로 유원 고려국 광정 대부 도첨의 참리상호군 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 이라고 적혀 있으며 묘지문은 이재현이 지었다. 묘지석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어서 묻은 돌, 묘에다가 묻은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금성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묘를 만들 당시에 그 비석 돌에다가 새겨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고고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금성문은 묘비나 묘지나 둘 다 금성문인데 같은 돌에 새긴 것이지만은 그 묘지가 묘비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묘지석은 땅속에다가 묘를 만들 때 땅속에다 파묻은 것이고, 묘비는 밖에 세워놓은 것인데, 그 묘비는 이게 빗물에 씻기면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금성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묘지석은 묘를 만들 당시에 땅에다 묻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저 국보 제 163호 무령왕릉 지석, 그건 이제 백제시대 무령왕이 죽었을 때 백제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다 묻은 거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그건 뭐 확실한 완벽한 그 금성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무령왕의 이름까지 다 적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묘비는 후세에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글자가 지워지게 수밖에 없죠. 물론 저 광개토대왕 비석이라든지
저기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비 같은 것들은 그 밖에 서 있어도 그 빗물을 안 지워주고 글자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고려시대 묘지석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오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양경궁 묘지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학자 이재현이 지은 유원 고려국 광정대부 도첨의 첨리 상호군 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에 적혀 있기를 춘헌 최양경공의 휘는 문도이며 자는 희민이다. 나이 54세로 1345년 중무광 1년 6월 개축일에 사망하였다. 점을 쳐서 8월 임신일로 날을 받아 옥금산 언덕에 장례를 치르고 선영에 부장하니 예법을 따른 것이다. 아들은 사거민이 궁보다 먼저 죽었고 손자들은 모두 아직 어리다. 맞사위는 좌간이 대부 정포인데 북경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둘째 사위는 판도 정랑 민선이다. 문헌을 분석해 보면은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사망 시점과 장례를 치른 시점이 상당한 날짜 차이, 몇 개월씩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대개 뭐 3일장, 길어야 5일장이나 7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몇 달씩 그 시신을 그대로 장례를 안 치르고 두면은 그 상할 텐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이게 유교식이나 불교식 같은 그 종교에 대한 차이인지 그 시기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시대의 차이인지 예법의 차이인지 가문마다 차이인지 지방마다 차이인지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한 그 날짜 차이가 있고 적어도 뭐 몇 개월씩 장례를 치른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 전주 최씨 가문 선조들의 장례 기간을 살펴보면 사도공계 가문의 문정공 최보수는 1229년 고종 16년 1월 2일에 사망하여 2월 7일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그 기간이 약 35일에 해당한다. 같은 사도공계 가문의 광양군 최성진은 1330년 7월 개회일에 사망하였으나 장례 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광양군의 아들 양경공 최문도는 1345년 중무광 원년 6월 개축일에 사망하여 8월 임신일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그 기간은 제19일에 해당한다. 문열공계 가문의 문정공 최재는 1378년 우왕 4년 10월 기사일에 사망하여 12월 이민일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그 기간은 33일에 해당한다. 문성공계 가문의 월당공 최담은 1434년 세종 16년 6월 25일에 사망하였는데 12월 평우일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그 기간이 대략 150일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월당공의 셋째 아들 유랑공 최득진은 1455년 세조 원년 7월 6일에 사망하였는데 12월 29일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그 기간은 약 153일 정도로 추정된다. 대개 고려시대에는 불교 의식에 맞추어서 먼저 하장을 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절에다가 안치했다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간이 1에서 2개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기간이 150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